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관리 감독의 주체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공단 키콕스입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에게 입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처분 신고 또한 산업단지공단에다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그 제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업단지공단이 아닌 그 기타 지역, 영등포, 강서, 그 다음에 그 송동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에 있어서는 그 관할 지자체에서도 맞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입주를 정확하게 이 업종이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산업단지공단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하면 산업단지공단이 지금 현재 2019년 8월 현재 산업단지공단 안에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분양하고 있는 분양 물건이 평당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거의 이제 1000만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700만원이 안 되는 물건들도 지금 아직 입주를 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공단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 영등포 지역, 강서 지역, 그 다음에 그 송동구 지역에 만약에 신규로 분양의 물건이 분양을 한다고 치면 이제는 분양가가 거의 1300, 1400 이 정도를 육박하지 않고는 거의 사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토지가도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금방 제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700만원, 평당 700만원 물건도 있고 800만원 물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당 1300, 1400만원의 이 가격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공단을 제외한 지역이 고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산업단지가 저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산업단지 공단,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전자에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모든 입주에 관한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산업단지 공단의 입주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뭐 이게 불법이니 많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입주를 하게 되면 사기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에만 터를 잡고 14년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 산업단지 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업무를 잘할 자신도 있고요. 더 신빙성 있게 아는 부분도 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공단에 대해서는 그건 무작정 안 되는 것이냐, 뭐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할 때 입주 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실제로 입주를 하고 나서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저는 이렇게 입주를 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또 보고를 했으면 나와서 아, 네가 진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나와서 실사를 하고요. 그렇고 난 다음에 실사를 하고 할 때는 실제로 너네가 여기서 네가 얘기했던 것대로 똑같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꺼리고 실제로 이런 업무를 잘 모르는 분양사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투자가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업단지공단은 임대가 안 된다. 투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편법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명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론을 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서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임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역과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지역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현재 13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사업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둘러싼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간단히 따져서 구로구, 금천구가 주변에 있고 양천구, 인천, 부천이 가깝고요. 안양이 가깝고요. 다 주변을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이 노동력 자체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수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들이 디지털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하루 지하철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1등, 2등 가는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그만큼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왕이면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단지 지역이 산업단지 공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임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곳이 산업단지 지역,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나 강서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가가 너무나 포화 상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메리트가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하게 임대 사업 목적으로만 해서 올라가고 그 수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가치 상승 부분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곳은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임대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그럼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보시면 사실은 여기가 가장 맹점입니다. 맹점. 서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간단히 따지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영등포, 그 다음에 강서, 그 다음에 문정동, 그 다음에 성동구까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은 대부분 군락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시세가 검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이버에서 보시면 부동산 그 카테고리에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하면 매매가가 얼마이고 임대가가 얼마인지를 평당 알아볼 수가 있어요. 평당.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영업사원이 분양사원이 이 분양 물건에 대해서 평당 뭐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거에 근거가 되는 그 임대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너무나 많이 퍼지면서 폐해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을 벗어난 택지개발지구의 지식산업센터는 택지를 토지 상태를 밀어놓고 거의 대부분 그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 그 택지개발지구가 보통 기본적으로 뭐 20만 평, 30만 평, 40만 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이즈에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비교 대상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가가 평당 뭐 3만 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서 역산을 해서 수익률을 때려보니까 뭐 수익률이 20%, 25%, 30% 이런 경우의 대표 케이스가 사실은 동탄입니다. 이 동탄이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 그 임대가를 뭐 3만 원이 넘고 이렇게 육박을 하게 설명을 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서울 시내에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가가 4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원 초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정체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체되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3만 원 초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이 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 최근에 짓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수도권에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분들이 대부분 뭐 3만 5천 원, 4만 원의 임대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검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야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저처럼 신뢰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이 임대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볼게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할 때는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 어디가 좋으냐, 기업체가 좋은 곳이다. 이 기업체가 좋은 곳, 기업체가 많은 곳,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 이곳은 어디냐? 서울이다. 서울 안에서도 디지털 산업단지가 차라리 그 임차로 움직이는 기업체들이 더 많다. 그 외 지역도 충분히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분양가가 이미 고분양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많은 메리트가 없다. 단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서는 산업단지 공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하실 때 임대가가 얼마인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기준으로 현재 3만 원대 초반을 임대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서울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영등포, 강서,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가격대로 했을 때 이 분양가로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못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훨씬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